저런 균열이 왜 생겼냐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완전히 평평해야 되죠. 새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이 바닥이 이제 좀 들떠서 하자 요청을 했더니 뜯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뜯고 보니까 크랙이 군데군데 이렇게 가 있었는데, 이 정도 크랙이면 괜찮나요? 이러면서 이제 올린 내용이 있더라고요.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닥 균열, 이거 괜찮은 건가? 이거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균열이 발생하는 이유. 세 번째, 균열도 괜찮은 균열이 있고 심각한 균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균열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네 번째로, 우리나라의 독특한 난방 방식이죠. 바닥 전체를 다 따뜻한 온수가 공급이 되는 그런 방식, 이거 좀 말씀드릴 거고, 5번째로 일본 공동주택 바닥 형태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요. 회사에서 일본 건설 현장을 좀 벤치마킹 해보자라는 취지로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좀 조사한 내용,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2장이 있는데, 저 균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괜찮지 않은 균열입니다. 이건 좀 심각한 균열이에요. 단 차이가 나고 있죠. 지금 화살표 주변으로 단이 이렇게 납니다.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 밑에 거는 꺼졌거나 위에 거가 이제 들렸거나 이제 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전면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균열 상태입니다. 저런 균열이 왜 생겼냐면, 지금 한번 사진 보세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완전히 평평해야 되죠, 아파트는. 더군다나 요즘에는 문틀 하단에 문지방, 이 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오차 없이 마감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바닥 미장을 하기 위한 몰탈이 저렇게 묽은 상태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런 그 평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많은 상태로 타설을 하게 되는데, 시멘트는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랙이 이제 더 간다. 다만 아까 첫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그 심각한 균열, 그러니까 단 차이가 나는 균열은 좀 막아야겠다. 심각한 균열을 방지하려면 2가지를 잘해야 돼요. 차음제가 뜨지 말아야 되고, 바탕면 콘크리트 슬라브가 매끄럽게 마감이 돼야 돼요. 차음제와 차음제가 만나는 면은 저렇게 아주 튼튼하게 테이핑 처리가 돼 있잖아요. 저게 차음제가 일종의 단열재인데 물보다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그 액체 상태의 몰타를 쏘면, 그리고 저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차음제가 뜬다면 전면 재시공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음 부위에 테이핑 처리를 꼼꼼하게 해줘야 된다. 두 번째, 지금 바닥 차음제 밑에 공간이 있다면 나중에 거주하다 보면 그게 꺼지겠죠. 그러면 크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음제 밑에 부분에는 공간이 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에 다 밀착이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만약에 공간이 깔다가 발견이 되면 고정핀을 눌러서 바닥에 바짝 고정을 시켜야지만 된다. 그거보다 더 이전 단계에서는 바탕면인 콘크리트 슬라브가 매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거는 주차장 상부에 방수하기 위해서 표면이 매끄럽고, 그래야 방수 도막이 슬라브에 완전하게 밀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하는 건데, 표면을 눌러주고 평평하게 해주고 매끄럽게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세대는 저런 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옹벽도 있고 간격이 좁고 이제 이래서 저런 장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긴 어떤 쇠 흑손으로 마감을 해주는 거예요. 평평하고 매끄럽게 저렇게 해줘야 저 위에 차음제가 바짝 붙어서 밀착이 되는 거고, 그 위에 기포, 배관, 미장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대로 다 깔려도 처음에 보셨던 어떤 그 단 차이가 나는 심각한 균열, 이거는 이제 발생하지 않는 거죠. 바닥에 이렇게 그 배관이 들어가서 뜨거운 물이 공급이 되는 이런 방식은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난방 방식인데, 맨 밑에 바닥이 매끄럽고 평평한 그런 구조체 슬라브가 마련이 돼야 되고요. 그 위에 차음제가 깔립니다. 30mm. 그 위에 기포 콘크리트 40mm. 그리고 난방 배관하고 바닥에 방통, 바닥 미장, 이걸 방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40mm죠. 그러면 전체가 110mm고 그 위에 마루판인 10mm가 깔리면 120mm. 이렇게 해서 이제 120mm다, 110mm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바닥 미장 두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닥 미장 두께가 얇으면 크랙이 간다는 얘기고, 너무 또 두꺼우면, 그러니까 난방 배관이 저 밑에 들어가 있으면 따뜻하지 않는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40mm 두께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방에 난방 배관 저렇게 해놓은 건데, 방바닥 전체에 열 공급을 하는 난방 배관 시스템이죠. 우리나라 난방 방식이. 작은 사진은 저게 300m짜리 롤이에요. 지금 저 오른쪽 하얀 배관 저거를 말아서 공장에서 바로 들어온 상태인데, 저걸 이제 세대 내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줄줄 빼가지고 온수 분배기에서 시작을 해서 방 1 가서 다 돌고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꼽아서 거실로 가서 거실 또 돌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간에 절대 끊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온수 분배기에서 시작해서 온수 분배기에서 끝나야지 중간에 이음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작은 사진에 300m짜리 원롤 저거를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방마다 끊어서 쓰려고. 자,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간혹 가다가 발코니 확장을 하시면서 넓게 쓰고 그리고 따뜻하게 쓰려고 확장도 확장대로 하고 거기다가 저런 그 배관을 이렇게 파내가지고 중간을 따서 저기서부터 이어가지고 발코니 배관을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초기에 뭐 1, 2년은 괜찮을지 몰라도 저게 뜨거운 물 들어갔다가 여름에는 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차갑게 되고 이런 식으로 몇 년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배관 이음 부위에서 누수가 생겨요. 틈이 생기는 순간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절대 확장을 하시더라도 바닥 난방을 이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온수분배기 얘기 잠깐 말씀드릴 건데 온수분배기는 싱크대 하부에 저렇게 늘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시작해서 하얀 배관을 통해서 각 방으로 이제 뜨거운 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1번 장치가 실별 제어 장치입니다. 뜨거운 물을 뭐 많게 조금 더 적게 뭐 방 2번은 아예 안 쓰니까 잠가야지 이런 게 이제 가능한 장치고요. 2번은 공기를 빼는 장치입니다. 공기 빼는 게 뜨거운 물이 들어가는 자리에서도 공기가 빼줄 수 있고요. 나오는 배관 쪽에서도 공기를 또 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공기를 빼줘야 전체적으로 방이 골고루 이제 따뜻해진다. 요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3번은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부터 바로 앞에 거실은 짧게 가서 돌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 3번 현관 앞에 있는 거는 길게 가서 돌고 이제 와야 되니까 배관 자체가 길어요. 이렇게 배관이 길고 짧은 거에 따라서 저걸 세팅을 해줍니다. 긴 거는 조금 더 많이 보내주고 짧은 건 조금 보내주고 이래서 방 전체가 이제 어떻게 골고루 따뜻해지게 해주는 그런 장치이니까 3번 저거는 아예 건드리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화장실인데 화장실에도 배관이 들어갑니다. 화장실 바닥에 저렇게 배관을 해주는 이유는 샤워하면서 맨발로 벗기도 하잖아요. 바닥 자체가 차가운 느낌 이런 것만은 좀 없애주는 온기가 느껴지지는 않더라도 그 기분 나쁜 차가움 이거는 없애려는 그런 목적으로 저렇게 화장실에도 배관이 들어간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 건설 현장을 2006년도 18박 19일로 이제 간 적이 있어요. 회사에서 어떤 일본을 좀 벤치마킹 해보자 라는 차원으로 5명이 이제 출장을 갔었는데 일본의 건설회사, 그 다음에 PC 공장, 모델하우스 여러 군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좋은 사례들을 좀 이렇게 벤치마킹 해왔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찍었던 일본 공동주택의 바닥 사진입니다. 지금 왼쪽의 사진이 다이나셀이라고 하는 시공사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후지타라고 하는 시공사의 바닥인데 둘 다 일본은 저런 식으로 콘크리트 슬라브 위에 받침대를 띄워요. 받침대 띄워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바닥인 나무판 정도 이렇게 까는 걸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간단하죠. 우리나라처럼 바닥에 난방이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시공이 이제 간단하고 놀랐습니다. 저렇게 되면 뭐 이제 시공도 간단할 뿐더러 밑에 배관을 지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별도의 이제 활용 공간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대표적으로 다른 게 이제 저건데 이거 말고도 일본에서의 어떤 건설 현장 좀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13번 바닥 미장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14번 천정 석고보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천정 시공을 할 차례네요.